3프로 올림피아드 3과정 오늘은 25, 26단원 예습 진행해 보겠습니다. 쌓기나무 문제인데요. 굉장히 꼼꼼하고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뭐 한 층씩 떼어놓고 생각해 보는 방법도 있고요. 한 줄 단위로, 세로 줄 단위로 판단해 보는 것도 있고, 문제 상황에 맞춰서 접근을 해줘야 합니다. 그다음 건널비나 이런 거 관련된 거는 앞에서 보는 거, 위에서 보는 거, 옆에서 보는 거, 이렇게 세 개의 면에서 보이는 것의 개수의 2배를 하면 전체적인 건널비가 되긴 하는데, 속으로 파여 있거나 한 경우에는 또 조금 다른 점들이 있어요. 그걸 문제를 풀면서 하나씩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1번인데요. 모서리 일자리 쌓기나무를 이렇게 붙여놨대요. 이 세 개의 입체를 차례로 쌓아서 하나의 입체도형으로 만들었을 때 그 건널비가 어떻게 될 건지 한번 구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일단 시작은 여기 A, B, C 각각의 건널비를 구해보는 게 좋겠네요. A의 건널비를 구할 때는 이렇게 앞쪽에서 보면은 3개 보이겠고, 아래로 내려다보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 6개 보이겠고, 오른쪽에서 봐도 3개 보입니다. 그러면 633 합에다가 2배 해주면 되겠네요. 이건 아주 기본적인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B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보면 3개 보이고요. 내려다보면 6개 보입니다. 옆에서 보면 3개 보여요. 근데 건널비로 카운트는 해야 하는데 안 보이는 데가 있죠. 여기 이렇게 2군데면, 이렇게 봤을 때, 자, 이 2개의 면이 추가로 더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C도 같은 방법으로 해주면 각각 24, 26, 24라는 건널비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쌓아서 붙인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A하고 B가 만나서 이제 보이지 않게 되는 면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되는 면이 몇 개인지 세봐야겠죠. 그랬을 때 얘가 안 보이게 되겠고, 요게 안 보이게 되겠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요것도 그렇게 해서 총 몇 개요? 5개 면이 안 보이게 되는데 얘만 안 보이게 되네. A도 안 보이죠. 그럼 5개씩 2번, 그래서 10번이다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BC가 만나겠죠. BC가 만났을 때 이제 몇 개가 안 보이게 되는지 체크해 볼까요? 여기 하나,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셋, 4개가 있죠. 그러면 또 2배에서 8개, 이렇게 해주면 되죠. 이것도 건널비에서 빼줘야 합니다. 어떻게 푸는지 잘 알겠죠? 자, 잘 정리하겠습니다. 핵심 2번 보겠습니다. 한 모서리의 길이가 2인 정육면체를 64개를 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색칠한 정육면체들 10개를 덜어내서 54개의 남은 걸로 이루어진 건널비는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색칠한 거 덜어낸다고 해서 앞에서 본 거, 옆에서 본 거,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본 거 차이가 있네요. 보이는 건 똑같아요. 그러면 기존의 건널비를 그냥 그대로 유지하세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면 때문에 새로 생기는 면이 있습니다. 그것들만 잘 세주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여기 지금 조금 진한 빨간색으로 해놨는데요. 자, 여기 부분 하나 더 생기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더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따진다면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11, 12개의 면이 더 생깁니다. 그래서 자, 원래는 하나의 그 정육면체 면의 넓이가 4가 되죠. 그런 게 이제 6개니까 6, 4, 24인데, 그러니까 하나의 정육면체에서 보이는 면이 4가 되겠고, 그리고 봐야 하는 방향은 어떻게 되죠? 위아래, 그러니까 앞에서 본 거, 뒤에서 본 거, 왼쪽, 오른쪽, 위아래, 이렇게 해서 총 6군데에서 본단 말이죠. 그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런 한 면을 볼 때마다, 한쪽 방향에서 볼 때마다 16개씩 보인다, 이 얘기죠. 그래서 16개씩 6군데에서 각각 면적 4짜리로, 넓이 4짜리로 본다, 이 얘기죠. 그 다음 숨어있던 면은 한 면의 넓이가 4인데 12개 있었죠. 그쵸? 이렇게 해서 곱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다음에 유제 2번을 한번 볼게요. 되게 어렵습니다. 가로 25, 세로 20, 그 다음에 높이가 14인 직육면체 상자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가로, 세로, 높이가 5, 4, 3인 직육면체를 쌓기나무 이렇게 넣어 놓으면 돼요. 그래서 최대 몇 개까지 넣을 수 있느냐. 엉성하게 넣는 게 아니라 빈 공간이 가장 적게끔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높이가 14라고 그랬으니까 3을 높이라고 하면 이제 얼마까지 쌓을 수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3짜리를 4개 층을 쌓게 되면 12가 돼서 위에 2가 남아요. 그러면 굉장히 남는 공간이 많아져요. 그렇게 안 하고 3짜리를 높이를 3층까지만 쌓아 놓으면 남은 공간이 이제 5cm가 되니까 이번엔 높이를 5로 해가지고 또 쌓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기본이 되는 형태로 가로 5, 세로 4, 그 다음에 높이 3짜리로 하게 되면 가로로 25 안에 5개 들어가고 20 안에 4짜리가 5개 들어갑니다. 높이는 아까 3개까지만 하기로 했죠. 그럼 75개 일단 들어가요. 그래서 높이 5가 남습니다. 그럼 이 높이 5 남는 거를 높이 5짜리로 만들어서 쌓아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짜리로 25 안에 몇 개까지 쌓을 수 있는지, 뭐 20까지에서 몇 개 쌓을 수 있는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 노란색 부분을 잘 보겠어요. 맨 위에 층이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 가로를 3으로 하고, 그래서 몇 개까지? 7개까지 넣어 봅니다. 그럼 남는 게 4가 있죠. 그 다음 세로를 20 안에 세로를 4짜리로 해서 5개를 채웁니다. 그리고 한 층을 쌓는 거죠. 그럼 35개가 더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남는 공간이 생기는 거죠. 남는 공간이 지금 가로 4에 세로 20에 높이 5짜리입니다. 그 안에 어떻게 쌓아야 할지, 5, 4, 3짜리를 당연히 높이는 5로 한 개를 한 층을 쌓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가로는 남은 공간이 얼마예요? 남은 공간이 4가 남아있죠. 그래서 4짜리를 딱 채우는 거죠. 그러면 그 3짜리 세로로 해서 20 안에 6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하나, 6, 하나 해가지고 6개를 더 쌓을 수 있죠. 그럼 75, 35, 6 해서 115개를 쌓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설명한 것처럼 쌓기나무 굉장히 꼼꼼하게 따져줘야 돼요. 일단은 특강탐구 5번까지 숙제로 내겠습니다. 자, 이제 26단은 맞지 않는 시계인데요. 진짜 정확한 시계는 표준 시계하고 잘못된 시계하고 시간이 가는 비율은 일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시계는 정상적인 시계의 비율로 가는 거고, 잘못된 시계도 빨랐다 느렸다가 아니라 빨라지면 계속 일정하게 빨라지고 느려지면 계속 일정하게 느려집니다. 그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접근해야겠습니다. 핵심 1번을 보겠습니다. 핵심 1번. 1시간에 4분씩 빨라지는 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 표준 시계가 60분을 갈 때 이 미친 시계, 고장난 시계는 64분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60대 64라는 비율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간단한 정수 비율은 15대 16이겠죠. 어느 날 오후 2시에 시계를 정확히 맞춰놨는데 이날 6시 30분을 가리키는데 시계가 6시 30분, 시계가 4.5시간이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정확한 시계는 얼마냐? 비례식으로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15대 16일 때, 자, 이 15, 60짜리가 바로 정상시계죠. 그거는 X분이 진행이 됐다 생각하고, X시간이. 그 다음에 이 64, 16만큼 간 요 고장난 시계는 4.5시간이 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비례식으로 X가 시간으로 32분의 135가 나오네요. 즉, 4시간과 32분의 7시간이 됩니다. 물론 32분의 7시간은 시간은 분으로 고칠 때 60 곱하면 되죠. 그래서 13과 8분의 1분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은 어떻게 따져죠? 2시 이후에 4시간 13과 8분의 1분이 진행이 된 거다. 그래서 6시 13과 8분의 1분 이렇게 답을 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핵심 2번 볼게요. 자, 공부방에 벽시계가 걸려있고 책상에는 탁상시계가 있다. 탁상시계는 벽시계보다 1시간에 48초가 빨라집니다. 벽시계는 표준시계보다 어떻다? 1시간에 48초씩 늦게 간다. 3개의 시계를 비교했는데 가장 기준이 되는 건 표준시계입니다. 자, 탁상시계는 표준시계와 비교해서 하루에 몇 초씩 차이 나는지 알아보자고 했습니다. 자, 여기 시계 써놨는데요. 표준시계가 60분을 갈 때 벽시계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자, 벽시계는 1시간에 48초 늦게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59분 12초 갑니다. 그리고 벽시계 탁상시계 비교했을 때 벽시계가 60분 갈 때
탁상시계는 48초 빨라져서 60분 48초를 가게 됩니다. 자, 이 관계를 이용해서 이제 식을 써봐야겠네요. 먼저 요 블럭을 보겠습니다. 그럼 비례식이 만들어지겠죠. 59분 12초는 59와 60분의 12분이죠. 이거 대 x분. 60분 대 60과 60분의 48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x가 59와 375분의 371, 즉 표준시계 기준으로 이렇게 아주 조금 더 빠른 거예요, 느린 거예요? 좀 적게 가니까 느린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루 기준이면 24가 곱해지는 거죠. 이게 지금 분단이었으니까, 24를 곱해주면 하루 24시간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느려진 게 375분의 4만큼 했으니까 그거에다가 24를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375분의 4 곱하기 24에다가 초로 바꾸려면 60을 또 곱해야겠죠. 그래서 결국 15와 25분의 9초 이만큼 차이 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유제 3번을 보겠습니다. 손목시계가 이번 주 월요일 1시에 4분 30초 늦게 가고 있었대요. 일단 표준 시간보다. 그래서 금요일날 오후 9시에, 자, 지금 여기 네모친 월요일 1시하고 금요일 9시는 이제 그 기준 시간, 표준 시간 기준으로 얘기한 거예요. 9시 손목시계를 보니 3분이 빨라져 있다. 그러면 되게 빠른 시계네요. 월요일 오후 1시부터 금요일 오후 9시까지는 4일과 8시간, 즉 104시간입니다. 104시간 동안에 4분 30초 늦었던 게 3분 빨라졌으니까 결국 7분 30초 빨라졌습니다. 104시간 동안에 7분 30초가 빨라진 겁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내 손목시계가 정확한 시간을 나타내고 있었던 건 언제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104시간 동안에 빨리 가는 게 분으로 7과 2분의 1분이 빨리 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되는 거는 늦었던 시계가 딱 맞아떨어지는 게 4분 30초 늦었던 거니까 4분 30초만큼 빨라져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늦었던 시계가, 자, 지금 7분 30초 빨라지는 게 아니라 그 4와 2분의 1분만큼 빨라지는 게 언제 때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x를 구해봤더니 5분의 312분, 즉 62와 5분의 2 시간, 이렇게 볼 수 있네. 62와 5분의 2 시간이니까 24시간이 두 번 있어서 2일에다가 14와 5분의 2 시간이 되겠죠. 5분의 2 시간이 24분이니까 결국은 요 날짜만큼을 처음에 월요일 오후 2시에다가 더해주는 거죠. 그쵸? 오후 13시라고 생각을 해서 풀어주면 되겠죠. 13시. 그러니까 결국은 목요일이 되겠고 오전에 새벽에 3시 24분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일단은 여기도 특강 탐구 5번까지 다 숙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